호텔신라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7.9%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반대로 68.6%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이 2.6회전으로 느린 편이고요. PBR은 2.65 상태로 내려갔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조 9,471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7.9%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재고는 1.8% 줄였습니다. 매출 증가에 비해서 반대로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재고 관리를 그래도 좀 나름대로 잘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료비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습니다. 29%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 총이익은 26.3% 증가했고요. 또 별도로 판매 관리비라고 표현 안 하고 인건비 더하기 기타 영업비용이라고 따로 구분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4.7%. 요거를 그냥 제 분석 틀에다가 갖다가 좀 맞춘 건데요. 호텔 신라는 매출 총이익도 계산 안 합니다. 그냥 매출액에서 재료비, 인건비, 기타 비용 다 세 가지를 독특하게 써가지고 원가 회계 방식을 거부하고 있어요. 뭐 결과는 마찬가지지만은 이 재료비라고 표현했을 때 이게 상품 매출 원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154억 5,700만 원 났는데 그게 전년도 동기보다는 68.6%가 감소했다. 영업이익률 3.2%에서 0.8%로 크게 떨어졌고 원가 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로 호텔 신라는 상품 매출 원가를 재료비로 표기하는 유일한 기업이다. 매출 증가율보다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는 것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인건비 더하기 기타 비용이 더 높게 증가해서 재료비가 29% 증가했는데 인건비하고 기타 영업비용이 34.7%니까 한 8%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더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저거죠. 뭔 비용이 이렇게 크게 올라갔을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스루풋 분석 결과도 상품 100% 상품 유통업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표기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건데 스루풋 결과로는 매출 재료비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으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라고도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것이 1조 1,794억 원으로서 29% 증가했어요. 매출이 27.9% 증가했는데 29%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1%입니다. 그 갭이. 그러면은 여기서 면세 상품, 면세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은 26.3%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거꾸로 그래서 떨어졌죠. 0.5%.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매입 가격은 올라갔는데 판매 가격은 뭐 경쟁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대로였다 그러면은 마진율이 떨어진 거죠. 인건비 여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기타 비용 해가지고 인건비는 20.5% 증가했고 기타 영업 비용이 38%. 이게 좀 많이 증가를 한 거네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을 스루프해서 운영 경비라고 표현하니까 34.7%가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0.07포인트 떨어졌고 원가회가 영업이익하고는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의 증감이 없는 한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만 매출원가에 적용되는 거죠. 82억 원을 줄였어요. 나머지 원재료 요거 잔잔한 게 있습니다만은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호텔 식자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장품 등은 아마 소모품 내지 쓰고 버리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것은 이제 이 매출 원가 개념에는 재료비 개념에는 안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 상품 해수권이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상품 해수권이 이 상품 금액 안에 요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포함되지 않게 해도 뭐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매출은 증가했습니다만은 재고를 조금이라도 줄였다는 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분석을 함에 있어서 호텔 신라도 좀 아쉬운 점이 원재료 소모품 사용하면 이건 호텔에서 쓴 거라고 보아지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써놨어요. 1조 1,320억. 호텔 신라는 재고자산의 변동 이름하에 표준 표기 방식인 상품 증가액과 상품 매입액을 분리 표기하지 않았다. 원재료는 호텔 사용액이다. 주로 식재료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비판적인 얘기로 회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기타 경비도 미리 말씀드리면은 전에 한번 이 호텔 신라를 봤을 때는 면세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면세점이 전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을 별도로 표기를 해줬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얼마 나가는지 숨겼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은 분석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게 뭐가 도대체 증가했을까? 작년에 3,946억인데 어떻게 5,600억까지 돈을 썼느냐? 그거 외부에서는 알 방법이 없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래서 A 재고자산의 변동은 제가 집어넣은 거고요. 원재료 사용량 그대로 했고 그래서 이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재고자산 변동에 이거를 다 각각 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상품 매입액이 이만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역산해서 산출될 수 있겠습니다. 상품 매입액이 27.6%가 증가했어요. 운영경비 앞장에도 얘기했지만 34.7% 증가했고 운영경비하고 그다음에 판매관리비 결국 아까 인건비 대학이 기타 운영경비인데 동일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 가공 비율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상품은 가공 비율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상품 유통업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통 편의점 같은 데서도 자기네들이 직접 식재 그러니까 도시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 하청을 안 줬으면은 그렇게 말하자면 가공 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 재고자산의 증감액 비교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그냥 넣어서 한 거니까 총 상품 비용도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로 보면은 요거를 좀 맞히는데 그래서 상품 회수권을 추적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65억 3,6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그만큼만 감소하면 되는데 78억 3,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고 13억 300만 원이 어디로 없어졌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0억이다 이게요. 더 많다 이게요. 그러면은 2억 6억을 더 많이 평가 손실 작업을 했는데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상품 회수권이다 이 말이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상품 회수권은 별도로 그 상품 금액에서 평가하는데 빼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회수 안 당할 수도 있으니까 글쎄 그건 어떤 평가액이니까 저는 어떻게 평가한다 재고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 이런 거 안 하고 역사적 원가로 그냥 해야 아, 참그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데 좀 올바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가 그 20.5% 증가했습니다만은 직원 수가 68명을 줄였어요. 평균 임금이 전년도에 6,9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8,600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사람은 줄였는데 고임금은 팍 뛰었다. 그러니까 저임금 사원은 내보내고 고임금 사원들 중에서도 이 정도면은 그 어떤 그 인재 영입을 좀 뭐 고임금 인재 영업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경비가 43.1%나 크게 뛰었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유통수수료 등이 좀 공개해줘야 바람직할 것 같다. 너무 기타 비용이 이렇게 큰 금액을 기타로 집어넣어 버리면 기타가 아니죠. 기타는 작아야 기타인데 작은 큰 걸 가지고 작은 거 안에 큰 거를 갖다가 들이밀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품 회전율이 2.6% 상승했고요. 수르픈율은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그 경영권 방어선인 50%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투하자본 수익률도 이익률도 좀 떨어졌죠.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 회전율과 수르픈율을 역방향이라고 해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어, 그게 가공비 배부가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 원가액이 근본적인 근원.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50%를 초과해서 경영권 방어선은 무너진 상태인데 계속 이게 경영권을 안 뺏기고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금융권에서 그이 차입금을 했다기보다도 이 이자 부채 나가는 거에 또 사채도 일단 많습니다. 그것도 그래도 채권자죠. 아마 삼성생명에서 하니까 그 최대 주주가 또 금융보험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식회계 그 4분면 매트릭스 그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품 매입 가격은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그 공시 표준을 보면은 사업의 내용 해가지고
제품 및 서비스, 원재료 및 생산 설비, 매출 및 수주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들 그 상품 유통업 회사에서 우리는 제조업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유통업에 대한 공시 메뉴를 별도로 좀 말 안 들으면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감원에서 이복현 씨가 그거 뭐 딴 것도 하는 거지만은 어 그러면은 저기 금융감독원이 나는 바람풍을 바람풍이라고 얘기해도 너희들은 그 바람풍으로 발음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려는지는 모르겠습이다만은 유통업이면은 원재료면 자기네들이 그냥 머리가 들어가는 성인이 되면은 애들이라도 그 뭐 중학교 정도만 돼도 그 상품으로 인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럼 판매 가격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시 의무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상품 매입 가격은 오르고 판매 가격은 못 올렸을 확률이 있고 또는 거꾸로 가격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중국 이 관광객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포기를 해야 되니까 공시 메뉴가 제조업 중심이라고 해도 상품 유통업이면은 알아서 상품군별로 평균 매입 가격 정도는 공시해주는 센스 있는 기업이 나타나 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 안 하던 것을 해야 한다면 조직 내부에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판받을 것은 뻔하다. 하지만 상품 군별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 담배죠, 담배. 담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왜 얘기 안 해주냐 이게요. 그리고 술 팔잖아요, 면세점에서. 남자들은 사는 게 주로 그것들이고 여성분들은 이제 그 화장품들 이런 것도 있고 뭐 다른 특수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평균 매입 가격을 선출할 수 있으며 만약 공시한다면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서 회사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논리를 필 용기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 이는 판매 가격도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좌측에 있는 거 기업 물가지수라는 거하고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 이거 일본도 하는데 한국은 왜 안 하느냐? 일본을 우리가 따라 맞았다며요. 그러니까 일본 하는 거 정도는 뛰어넘어야지. 기업 물가지수도 좀 한국은행이 좀 해줘야 되지. 소비자 물가지수만 맨날 운운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되기 전에 기업 물가지수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세상품 매입가격 상승 1차 출원했었는데 또 상품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록분율은 하락했는데 분식회계 이론은 가정 이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야 된다. 확인할 수 없다. 근데 분명히 상승됐을 건데 회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재고 관리를 잘했다. 상품 회전 수량에 의한 회전율로 회전율이 상승됐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회전율을 계속 올려야 돼요. 그 호텔 신라도 너무 유통업으로서는 너무 많은 재고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전년도 실적의 90.4%나 했어요. 전년도가 또 장사가 또 안 됐었습니다. 조금씩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이고 여기 매출 예측은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 더하기 25 산식을 넣어서 운영 경비하고 그다음에
목표 이익을 더해가지고 그걸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한 2조 4,330억 정도 할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 스루프 회계는 재료비만 가지고도 1 플러스 25 그 4분기 해서 그거를 60.6%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매출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한 2조 4,300억을 한다면은 한 153억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런데 회전율이 연간 3.5회전 예상이 되는데 3.7회전까지 더 좀 성공을 해보자. 매입량 관리를 잘 하든지 또 매대 그에서의 그 어떤 그 전시 효과 내지 뭐 눈에 잘 띄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매출 증가를 위한 어떤 그 방법론이 있겠죠. 그래 노력해서 3.7회전까지 된다면은 2조 6천억을 했을 경우 한 600억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8,950원으로서 연초보다 무려 26,450원이 떨어졌습니다. 성과는 작년보다 조금 매출은 올라갔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이유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는 모양이죠. PBR은 4.75에서 2.65로 크게 떨어졌어요. 5% 이상 주주는 삼성생명보험이 7.31%, 삼성전자가 5.11%, 외국인이 14.64%,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궁금해서 보니까 삼성물산으로 돼 있어요. 또 삼성물산으로 가야 이제 그 이재용 씨하고 그 호텔 신라 사장인 갑자기 이부진 씨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물산이 그 모기업 성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삼성물산 분석하고 삼성전자 이런 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그 반도체 특화를 위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전자제품하고 반도체하고 뭐 함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뭘 하는데 삼성 SK 하이닉스하고 경쟁을 하려면은 삼성 반도체 부분을 별도 독립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또 삼성물산도 그 구조조정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연임하고 막 그러는데 과거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냐. 경영승계하기 위해서 뭐 합병했던 거 좋다 이게야. 그게 불법인지 아직도 뭐라 그럴까요? 법정에서 무죄, 유무죄를 지금 가리고 있는데 무죄가 뭐 될 것 같습니다만은 삼성물산에서도 건설 부분, 삼성 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삼성 중공업에서 하는 건설 부분 이런 게 좀 통합해서 전문적으로 좀 이제 가해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전문적인 거 아니냐. 근데 너무 그 분산돼 가지고 좀 백화점식으로 그 경영할 때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호텔 신라 분석하면서 이런 그 삼성 계열의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겁니다만은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그 스루포트 회계라는 것은 돈을 벌고 사고방식을 좀 바꾸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